안녕하세요. 소설 천사의 분노, 달팽이의 꿈 임상현 작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고사성어를 대할 때가 많습니다. 선인들의 고사성어에는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처세술은 물론 익혀둘 만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사성어를 배워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오늘 첫 고사성어는 계명구도입니다. 닭개, 울명, 개구, 도둑도. 닭의 울음소리를 내고 개 모양을 하여 도적질을 한다는 뜻입니다. 점잖은 사람이 배울 것이 못되는 잔재주를 가진 사람을 말하나 그런 잔재주를 가진 사람도 때로는 쓸모가 있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제나라 맹상군은 널리 인전을 모아 이름을 떨쳤다. 그의 식객 중에는 학자와 무사는 물론 밤에 개가죽을 둘러쓰고 집에 숨어들어 도둑질하는 사람인 구도와 다구름 소리를 흉내내는 사람까지 있었다. 맹상군은 진나라 소왕으로부터 재상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식객을 데리고 진나라의 돕 함량에 도착하여 소왕을 만나 여우 겨드랑이에 흰털로 만든 옷인 값비싼 호백구를 예물로 주었다. 소왕이 맹상군을 재상으로 임용하려 하자 신하들이 반대했다. 그러자 소왕은 맹상군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다. 맹상군이 은환을 품고 진나라를 해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기로 했다. 이를 눈치챈 맹상군은 소왕의 사랑하는 처백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그녀는 맹상군이 왕에게 예물로 준 것과 똑같은 호백구를 주면 힘써 보겠다고 하였다. 이에 도둑질을 잘하는 하인인 구도가 궁중에 몰래 들어가 전에 바친 호백구를 훔쳐다 주었다. 소왕은 첩의 간청으로 맹상군의 귀국을 허락했다. 잠시 후 소왕은 맹상군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추격병을 보냈다. 함곡관에 닿은 맹상군 일행은 더 나아갈 수가 없었다. 첫 닭이 울 때까지 가문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일행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닭울음 소리를 잘 내는 하인인 계명이 마을로 들어가자 첫 닭의 울음소리가 나며 동네 닭들이 울기 시작했다. 이 소리에 병졸들이 관문을 열자 맹상군 일행은 무사히 관문을 지날 수 있었다. 다음은 계포 일낙입니다. 끝계 대풀포 하나일 허락할 낙. 계포는 초나라 장수로 매우 어리가 있는 사람으로 후에 한나라 때 높은 벼슬에 오른 인물 이름이고 일낙은 한마디의 성낙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초나라 사람 계포는 의협심이 강하여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초나라의 조구라는 사람이 계포를 찾아와 자기를 청구해 주기를 부탁하였다. 초나라 사람들은 황금 100건을 얻는 것보다 계포의 한마디 성낙, 계포 일낙을 받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유명해지셨습니까? 우리는 같은 고향 사람이므로 내가 당신의 얘기를 각지를 돌아다니며 퍼뜨리면 당신의 이름은 온 차례에 떨쳐질 것입니다. 라고 한 말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고갱지신입니다. 다리고 팔갱, 어조사지 신하신. 고갱은 다리와 팔, 신은 신하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다리와 팔에 비길 만한 신하, 즉 임금이 가장 신임하는 신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예로부터 훌륭한 임금 밑에는 어진 고갱지신들이 많이 있었다. 다음은 고립무원입니다. 외로울 고, 설립, 업설무, 도울원. 고립은 홀로 외따로 떨어져 있음을 뜻하고 무원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즉 외로이 떨어져 혹은 갇혀 외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이루는 말입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고구려의 양만춘 장군은 고립무원의 안치성에서 수개월간의 격전을 벌여 당나라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네. 다음은 고복격양입니다. 두드릴 고, 배복, 칠격, 땅량입니다. 고복은 배를 두드린다는 뜻이고 격양은 발로 땅을 구르며 흥겨워한다는 뜻으로 나라가 근심 걱정이 없는 평안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중국에서 가장 훌륭한 임금님이라는 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린 지도 어느덧 50년이 지났다. 하루하루를 태평하게 지내던 어느 날 요 임금은 정말로 세상이 잘 다스려지고 있는지 궁금하여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러 나갔다. 어떤 곳에 이르자 한 노인이 손으로 배를 두드리고 발로 땅을 구르며 다음과 같은 노래를 흥겹게 부르고 있었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네. 밭을 갈아 먹고 우물을 파서 마시니 임금님의 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 이 노래를 들은 요 임금은 정말 기뻤다. 백성들이 아무 불만 없이 배를 두드리고 발을 구르며 흥겨워하고 임금 따위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으니 그야말로 정치가 잘 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요 임금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네, 쓰임새를 봅니다. 남북한이 화합하여 하루빨리 온 기레가 고복격양하는 세상이 왔으면 오중이나 좋겠냐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네. 다음은 고색 창년입니다. 옛고 빛색 푸를 창 그르할 연. 고색이란 오랜 세월이 지나 예스러운 모습과 빛깔을 지닌 것을 뜻하고 창년이란 물건이 오래되어 고색이 짙은 모양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건물이나 물건 따위가 거하고 예스러운 모습을 띠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고색 창년한 다보탑과 석가탑. 네, 다음은 고성 낙일입니다. 외로울 고, 성성, 떨어질 낙, 해일. 고성이란 외로운 성, 낙일은 지는 해를 뜻합니다. 도와줄 원군이 오지 않는 고립된 성과 지는 해, 즉 세력이 쇠퇴하여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쓸쓸하고 외로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네, 다음은 고육지책입니다. 괴로울 고, 고기육, 어조사지, 개책책. 고육지책은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까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계책을 말합니다. 유래를 살펴봅니다. 조조가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를 치려고 하자 도저히 성산이 없다고 본 오나라 장수 주유는 고육지책을 서기로 했다. 그래야 회의 중에 항복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황계를 곤장으로 치기 시작했다. 물론 서로 짜고 한 일이었다. 이것을 본 총나라의 제갈량은 주예와 황계의 깨를 꿰뚫어보고 자신의 몸에 고통을 가하는 고육의 계책, 고육지책을 쓰지 않고는 조조를 속일 수 없었겠지 라고 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네, 같은 말로는 고육지계가 있습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회사의 간부까지 해고시켜 상대방 회사로 가 기밀을 빼내려 한 짓은 얼마나 비열한 고육지책인가. 네, 다음은 고장남매입니다. 외로울 고, 손바닥장, 어려울 난, 울명. 고장이란 하나의 손바닥이라는 뜻이고 남명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한쪽 손바닥만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혼자 힘으로는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즉 맞서는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쓰임새를 봅니다. 고장 남명이 아닌가. 한 사람이 참으면 끝날 말, 다툼을 계속하여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네, 이상으로 오늘 고사성어를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